다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목요일 네. 장인수 기자가 최근에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의혹의 핵심은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해서 네. 사건 관련해서 정부 고위 인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관련 의혹을 기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을 했고요. 일단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달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뭐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좀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란 전쟁보다 더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갈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혹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일단 그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뭐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보도 형태로 나가는 어떤 형태가 되려면은요.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장인수 기자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사장들한테 그 보냈다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확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거를 봤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봐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나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검사장이 됐든 복수의 어떤 그런 그 취재원으로부터 네, 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방송으로 언급을 하거나 보도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근거가 네, 이제 본인이 확인을 받았을 정도면은 네. 저는 그거는 뭐 보도 형태든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정도든 뭐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장인수 기자가 겸공해서 한 방송 내용과 또 그날 저녁 본인 채널에서 또 방송을 네, 했어요. 10시에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두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 그 두 방송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좀 확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좀 내놓는 어떤 그런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징계 또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최소한 좀 누군지는 언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해당 그 보도가 있었던 그날, 의혹 제기가 있었던 그날, 장인수 기자가 또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그때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제 관점, 제 기준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또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예, 법무부 장관 이름이 계속해서 연관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그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을 안 해주셨기 특정을 때문에 안 했어요.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게 서면 지위 뭐 이런 말 등을 통해서 혹시 이게 그 지위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이니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취재 요구가 있어서 차라리 그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겠다 해서 네. 도어스태핑에서 하신 거고요. 예. 네네. 저는 다만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저도 저널리즘 전공인데 신문방송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저널리즘으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이른바 이게 딥스로트잖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그 빨대가 이제 이른바 너무 부적절한 언행이니까 이걸 외부에 흘림으로써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는 공개돼야 돼요. 제보자가 아니고 제보자는 당연히 보호돼야죠. 언행을 한 사람이 공개돼야 그 사람을 이 공직에서 퇴출시키든가 아니면 그게 그 사람 그 딥스로트가 만약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허위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허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시면 이건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루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런 형태의 저널리즘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장윤수 기자님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바로 얘기한 게 취재원 공개 안 해도 된다. 기자가 취재원 공개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렇지만 적어도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람을 특정을 해줘야 네. 우리가 그 분에게 확인을 하고 네. 부적절한 언행이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 진실 공방을 벌여서 그 진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이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막연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휙 던져버렸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좀 저는 다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이것 때문에 그 악용하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도 참 굉장히 가슴이 근데 아픕니다. 네. 의혹의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건 그 정부 고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고위 관료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뭐 공소 취소를 해주면 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했다는 게 대단히 비현실적이야. 이거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정말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도 조심해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죠. 이런 소위 주장하는 거래를 할 상대방이 없어 지금. 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수원검사장 두 명을 상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곳에서 기소가 된 거니까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 네. 근데 그 대가는 뭐야? 공소청 검사들 전체의 보안 수사권? 아니 만에 하나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말 운명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체 검찰 조직의 보안 수사권 대가 관계가 맞질 않아.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래라는 거는. 네.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의 그 결과물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네. 원론적인 걸 아까 말씀드린 거라면 만약에 제가 장관부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님을 지칭하는 거라면 그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이 장관으로 있을 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보좌관이니까 네.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래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네. 그 전에는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장관으로 내정되시기도 전이에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특권과 이 당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 대선이 이제 이대로 진행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한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유지도 포함되는 거여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건 헌법학계 다수설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24년도에 발간했거든요. 대선 전이에요. 예. 거기에 보시면 그 다수의 학자들이 그 이른바 공소기각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적은 제가 장관 취임 전에 한 번 딱 봤어요. 네, 네. 장관 취임하신 이후로 제가 그렇게 가까이 옆에서 많은 검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제가 동석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소취소라는 네 글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그 얘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좀 다른 결로 요거는 좀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보좌관님 나오시면 네네. 법무부에서 그 일명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네. 법무부에서 그거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실태 조사 문건이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또 됐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한 거는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됐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고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다뤘는데 그거를 보면 최소한 저는 야, 요거는 조작 수사처럼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법무부는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음.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지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뭐 그 구조, 지휘관계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법무부에서 그 이른바 교정본부 산하에 있는 특별점검팀에게 특별점검을 지시를 장관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셨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가 지금 예, 이번에 맞습니다. 언론에 그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그 자료들이 공개 이제 그때 작성이 돼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각종 녹음 파일과 그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수많은 교도관들 당시에 이른바 호송 업무라든가 네. 그 개호 업무의 담당 그 진술을 다 받았더라고요.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고 근데 당시의 녹취록의 내용과 사실 대조해가면서 네.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복수의 교도관이 개호 업무에 과담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질조사에 준하는 형태로 복수로 확인을 거쳐서 정리된 자료이고요. 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아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고검에서 수사하잖아요, 지금. 감찰을 지시했고요. 네. 정식으로 이제 감찰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감찰 지금 현행 그 법 규정상 검사의 감찰은 제일 전직 검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검사의 감찰은 대검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검의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의 감찰을 지시해서 지금 현재 그 대검이 서울고검에 내리고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감찰 진행 도중에 형사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죠. 네.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가지고 수사로 전환돼서 네. 지금은 수사가 예. 진행되는 상태인데 네. 단지 이제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진술의 부족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되면 아마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수사 역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다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초 조사를 하는 단계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제가 너무 더딘 것 같아가지고. 나 진짜. 제 마음이 그 아, 저 마음이야. 아주 미치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보좌관님한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서운해요. 예. 아니 그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진짜 네. 너무 명백한데 제가 제 판단에는. 네,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로 임명되는 김에 탈당도 했는데 아예 검사로 임명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할까 지금 그것도 고민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거 지금 다 내가 볼 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이 해당 검사들 빨리 처벌 받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연히 공소 취소돼야 되고 그렇죠. 뭔가 좀 그런. 근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법상 감찰 자료가 감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개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다만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 법무부 감찰은 어떻게 나왔냐? 이건 감찰은 아니고요. 내부의 특별 점검이었고 네. 특별 점검이 맞춰졌기 때문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또 아주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른바 술 연합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관련해 가지고 국회 위증. 상임위에서 위증을 네. 했다라는 혐의가- 혐의로 예. 재판 저기 교섭단체에 속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고발을 하셨고 네. 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진실 발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부 자료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응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네. 법무부에서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게- 그 검사들이 갑자기 그냥 판 깨고 나가버렸잖아요. 아니 그 법무부에서는 솔직히 그런 거 보면 화 안 나나요? 그래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해당 검사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 인사조치했고요. 와 나는 진짜 너무 열받아 걔네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 그게 꼭 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자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그렇습니다. 언행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 감찰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그 직후로 바로 지시했으니까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원고검에서. 몇 달 정도 된 거예요? 한 2달 됐나요? 2달.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감찰 얼굴이 지금 너무 빨리 계시셔가지고 약간 좀 참으라니까 화가 많이 하겠습니다. 화는 저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감찰 저도 이제 경찰 내에서 공직 그 내에서 감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감찰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네. 일단 자료 제출 요청을 해가지고 예.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려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2달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없애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수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저도 법- 뭐 아니, 비슷한 법정- 마음에서 지금 수원고검에서 하는 감찰은 법정 집단태정에 따른 그 감.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네. 관련된 겁니다. 예. 아, 그러면 연호술 파티 말고 연합 파티는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참 됐고. 서울고검은 이미 지금 수사로 진행 중이고요. 수사로 진행. 예. 예. 수사 근데 진행되고. 이제 이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고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하면 때문에 안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에 여러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장 완결된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음. 이건 즉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숙성 단계다 이렇게 제가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좀 편히 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네. 검찰이 지금 같은 그런 일들, 뭐 조작 수사 해가지고 대한민국 근간 다 흔들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지고 그렇죠. 이런 짓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부 입법안을 통해서 과연 조작 수사 그리고 정치 수사 이건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간에 존재하는 궁금증을 제가 우리 정치보좌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듣는 네.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도저히 난 듣다가 못 참겠다 하시면 우리 검사님도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경찰님도 말씀하셔도 되고 네. 공소청에 네. 추가 입건 요청 권한을 줘서 대북 송금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왜 열어뒀냐라는 지적이 있어 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입건 요청이에요.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수사하다가 이제 끝을 내고 공수청에 사건이 넘어갔어요. 근데 공수청에서 보니까 왜 이거를 누락했지? 예를 들면 이게 그 정치적인 사건만 봐서 그러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요즘에는 범죄가 이어져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져서 흐르는 경우인데 왜 이 한 사건 요 부분을 누락해가지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건 요청입니다.
근데 이권 요청을 받은 기관이 당연히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개시할 게 아닌데 네네네.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끝을 내면 네. 추가 입건 요청을 했어. 네. 그런데 중수청에서 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예를 들어 예를 들게요. 김성태를 입건했어. 네. 그런데 공소청에서 야 이재명도 추가 입건해. 라고 해가 아니에요. 아니 추가 입건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요청을 해. 네. 네. 해주는 걸 요청한다 했어. 네. 그런데 중수청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재명이랑 관련이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입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이 수사가 네. 어차피 또 공소청에서 영장 청구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기소도 해야 돼, 해줘야 되고 네.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내 수사가 다 망칠 것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요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보태요? 네네. 네. 너무나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맞습니까? 아. 왜냐하면 저희 경찰에서는 그래서 영장으로 길들이기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장으로 복수한다. 예를 들어서 뭔가 지휘를 하고 뭔가 시켰는데 예.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거 그거 봐. 봐라. 네, 이거 봐라. 제대로 안 하네?라고 기각을 합니다. 그거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위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경찰서 내에서 막 영장을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이 돼요. 2번, 3번 기각이 되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뭔가를 안 했었구나. 그리고 내 사건만 기각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을 다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얘기를 하죠. 야, 그만해라. 그거 좀 들어줘라. 야, 너 때문에 우리 경찰서 사건 하나도 못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유, 그럼 이 입건 요청이 뭐라고? 이거 그냥 입건 시켜주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입건하라고 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길들이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얘기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러면 그거 없어도 돼요. 아, 근데 그거 와, 야, 이 조율이 되네. 아니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 없다고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없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영장 길들이기 못 해요? 가능성을 줄이는 아니요. 거죠. 그냥 보안수사 요구 계속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수사 지금 요구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내가 김성태 말고 이재명도 있거나라 그러는데 왜 안 해? 계속 보안수사 요구. 보안수사 요구. 그러니까 길들이기 할 수 똑같은 있는 얘기예요. 방법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확하게 지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근데 애매모호하게 보안수사 요구만 해요. 아 얘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보단 차라리 이거 입건해. 아 누가 입건 요청했는지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경찰이 그런 부당한 지시임에도 수용을 했다면 수용한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수용을 안 했다면 안 한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해지고. 네.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근데 이런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러니까 분리를 저희- 하면 네. 네. 수사권이 뭡니까? 수사를 개시할 권한 맞죠. 있잖아요. 개시하고 맞습니다. 진행하고 종결할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결할 권한을 다 가진 건 검사예요. 지금의 검사.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의 검사예요. 지금 아니죠.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가 수사의 종결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경찰이 무슨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은 자, 기소와 불기소라고. 네, 잠깐만요. 자. 자 이게 또 내가 이래서 토론을 싫어해. 제가 지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러면 수사의 진행에 검사의 협조 없이 가능해요? 그건 이따 또 나올 네, 거예요. 네.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죠? 영장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으면 검사제도 폐지하고 경찰한테 다 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검사제도 검찰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위험한가요?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왜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면 누구를 죽인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이 이른바 타겟이죠. 예. 그다음에 그 타겟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점에 요리할 것이냐. 그걸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검사가 정할 수 있나요? 이제 공수처 검사가? 그 이야기 이따 또 못해요. 나올 거니까. 네.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약간 좁혀서 얘기가 예. 가는 게 네. 이해가 더 편하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우리 보좌관님은 네. 입건 요청 권한이라는 것은 책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네.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은 안 들어줄 수 없다 요청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강제이고 수사 개시부터 개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대북 송금처럼
김성태 주가 조작을 시작해가지고 아. 이재명 집어넣고 다 예. 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에는 네. 결국엔 1차 수사기관과 검사가 짬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짬짬이가 되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그럼 이권 요청을 굳이 두느냐? 사건의 암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입건을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거를 전혀 입건하지 않고 네.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당연히 이거를 살인미수로 입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상해로만 입건해갖고 던져요.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더 큰 범죄, 얘가 뇌물을 저질렀는데 뇌물이 아니라 그 밑에 조그만 범죄, 뭐 이렇게 무슨 사기 같은 것들만 묶어가지고 보내요. 네. 근데 그 사기로 편취한 돈을 뇌물로 줬어. 네. 근데 뇌물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뇌물을 전혀 입건을 안 해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 치면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이른바 검사가 가르마를 탄다 그래요. 아주 경미한 범죄만 살짝 입건해가지고 수사한 다음에 그냥 기소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중대한 범죄 같은 것들은 다 묻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이제는 경찰이 모든 수사기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경찰의 수사의 최종 결과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왜 이걸 누락했지? 그럼 요청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그 거부의 기록이 분명히 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게 사건의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보안 수사 요구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탁금지법만 했어. 사실은 뇌물이 되는데 청탁금지법만으로 했어요. 갔을 때 이거는 수사가 더 필요한데 보안 수사 요구.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안 수사 요구하면 그걸로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찰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는데 또 결국 하는 얘기는 이거 봐라. 네. 요만큼 떼서 줬더니 경찰이 이만해지니까 경찰이 오케이, 견제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네. 하는 쪽으로 얘기가 가는 각자의 거죠. 논리는 이미 다 설명된 것 같아. 판단은 각자의 몫인 예.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결국 진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우리는 이 논란의 본질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정청래 의원은 가장 민주적인 정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 했던 개혁의 노력이 왜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되어야 했을까요? 왜곡된 상황이 안타깝지만 결국 시간이 진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소모적인 논란보다는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질에 맞게 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니까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